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장례식에 2개의 골프채를 싣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골프채는 할머니 묻을 때 같이 넣고 할아버지는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가셨답니다. 여러분, 웃으셨나요? 아니면 이게 뭐야? 하셨나요? 저는 살면서 짧은 시간에 2 친구의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한 명은 30대에 한 명은 49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행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본 삶과 죽음, 그리고 불행 끝에 찾아온 행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이야기입니다. 알뜰 신혼부부였던 그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피아노 조율사였고 결혼 청첩장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 망설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는 사진을 넣고 디자인해서 본인이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결혼식에 갔고 조촐하고 검소하게 준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유학생이었는데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 후 생계를 위해 2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하던 공부를 뒤로 미루고 건축 일을 하며 일하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해가며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알뜰 신혼부부였던 그녀가 아들을 낳아 돌이 돼서 돌잔치를 한다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잘생긴 30을 갓 넘긴 남편이 일을 하던 중에 건축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답니다. 우린 장례식장에 가서야 사인이 심장마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애절한 장례식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 친구는 딸 식구를 자기 집에 데려와 몇 년을 데리고 살며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귀가 먹은 베토벤의 운명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제 친구 부부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 친구 이야기입니다. 해운업을 하다 열정적으로 살다 49세에 돌연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졸업 후 가진 게 없이 작은 해운사에 입사 후 몇 년 만에 독립하여 20년 만에 해운사 몇 개를 국제적으로 운영하는 수백억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 사고와 행동으로 추진력이 좋아 모든 감투는 모두 다 도맡았습니다. 죽기 전에도 미국, 인도, 유럽 등의 각 해운사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친구나 지인의 후배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선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다 보니 장례식장에 조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 아들이 10살 정도였고 친구 부인이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몇 개의 해운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으로 그 당시 수백억의 자산을 일궜으나 그 친구 부모님께는 전혀 상속을 주지 못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 인심 좋던 열정적 친구가 왜 그리 하늘나라로 일찍 가야 했었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한 인간의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을 참석하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 어머님과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그 모진 운명 속에 자라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중 운명 교향곡 5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작을 작곡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그가 만든 곡은 투쟁, 희망, 의심, 마지막 악장은 승리와 환희로 끝을 맺습니다. 지인 중에 피아노 조율을 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가끔 그 친구의 피아노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피아노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5번을 치던 친구의 모습에서 투쟁, 희망, 의심, 승리는 인생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 젊은 슬픈 미망인의 아이도 훗날 모든 걸 잊고 세월을 비켜가면 저처럼 행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보니까 불행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잘 견디다 보면 행복한 날이 분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에 벼랑 하나쯤은 품고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벼랑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며 공감이 가는 글을 여기저기서 많이 읽으며 나만 험난한 길에서 슬프고 외롭게 살지 않는다는 위로를 받곤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친구를 만나면 이런 생각이 담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335 모이면 남의 흉을 보기 일쑤에다 자기 돈 자랑,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걸으면 만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게 세상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썰렁해도 두 아들은 늘 저에게 미소 지으며 아빠 요즘 골프 성적은 어때요?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 물음 속에 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엄마도 좀 돌아보세요 라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아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들은 친구이자 나의 멘토, 어쩌면 나의 벼랑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안에 있습니다. 글쎄 제가 죽고 나면 동반자는 진짜 저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요즘 가장 화를 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을 참견하고 끼어드는 일입니다. 남의 약점 들추기를 밥 먹듯 하는 친구는 왜 자기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지 않느냐고 세상에 대고 떠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자기는 아내가 늙어가는 모습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저리다고 뇌까리곤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건 느끼면서 사느냐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미친놈 정말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놈이 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과정은 말하지 않아도 다 지나가는 것을 자기만이 유독 아내를 사랑해서 본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도 못 느끼고 사는 인간도 있을 것이지만 물론 사랑은 표현에 있습니다. 피에게 뭐가 보이더냐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늙어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속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시인은 어느 날 어머니를 업어보니 너무 가벼워 눈물이 나서 몇 발자국 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는 오래전부터 아내의 목에 주름이 생기고 영롱했던 눈동자가 탁해진 것을 보노라면 가슴이 메어오지만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무진장 말없이 속상해했답니다. 자기가 늙어가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아내가 늙는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고 스스로 조용히 독백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아내가 가벼워지는 모습에 말없이 괴로워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며 투정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화내는 남편의 마음을 읽을 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들이 배고픈 자식들을 먹이려고 부엌 구석에서 맹물을 들이키면서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의미를 아이들이 알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안쓰럽다는 말은 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깊은 사랑이고 어느 순간 아내가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저만큼 하루가 단순한 사람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일과가 매일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골프만 신경 쓰고 사는 편입니다. 아침에 18홀을 돌고 점심 먹고 낮잠 한숨 때리고 7시쯤에 집 앞에 골프장에서 연습공을 치고 퍼팅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공장 11곳을 돌아보고 아침을 맞습니다. 한때 40대 50대 때 사업을 하며 늘 긴장과 걱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글쎄, 남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탔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골았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사업체를 정리하고 아들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눈만 뜨면 걱정이 많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잃으면 정신병원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화폐는 주조된 자유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자유만큼이나 재정이 따르지 않으면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골프채 2개를 싣고 간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 골프채는 같이 묻고 바로 골프장에 가셨습니다. 30대 건축 현장 심장마비,
49세 해운업 골프 중 심장마비, 두 친구의 돌연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베토벤 운명 교향곡처럼 투쟁, 희망, 의심 끝에 승리와 환희가 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립니다. 불행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잘 견디다 보면 행복한 날이 분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누구나 가슴에 벼랑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안쓰럽다는 말은 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깊은 사랑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돌연사 경험 있으신 분들, 배우자, 사랑 깊은 분들께, 인생 2막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며 깊은 여운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잘 견뎌봅시다. 불행은 오래 머물지 않으니까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리니까요. 김전무였습니다. 내일도 골프장에서 뵙겠습니다.